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웬타로입니다. 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 주제는 상대방 속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늘상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나요? 뭐 혹은 이렇게 대입했는데 진짜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이러면서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랜만에 조금 가지고 온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리딩은요. 리딩 듣는 팁을 먼저 말씀드리면, 자, 가족, 친구, 동료, 뭐 지인, 연인 혹은 전 연인 등등 다 대입해 보셔도 돼요. 근데 이 사람의 지금 속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 속마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 맞춰서 내가 누구를 생각하든 상관은 없지만 지금 가장 큰 화두인 생각이 나오는 거고요. 상대방과 내가 어떤 관계이든 간에 이 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풀어드릴 거고 각각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나와 상대방의 호칭에 맞게 나와 상대방의 상황과 관계성에 맞게끔 이 리딩을 조금 풀어서 대입을 해주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리딩이에요. 자, 속마음이 궁금한 사람이 만약에 3명이다. 아니다, 난 5명이다. 그러면 A는 1번, B는 뭐 4번, C는 2번 이렇게 각각의 인물에 맞춰서 각각의 번호를 대입하셔도 되고요. 난 내 친구는 1번, 우리 뭐 엄마 아빠 속마음 궁금하면 3번, 내 전 연인 궁금하면 5번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사람에 맞춰서 각각의 번호, 이게 속마음 리딩의 또 묘미입니다. 그래서 이 묘미를 또 같이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마음 리딩 한번 쭉 풀어드릴 거고, 다양한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한 속마음들 있죠. 예를 들어 뭐 끊긴 인연에 대한 속마음,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뭐 하지 못한 이야기나 앞으로 우리 관계성에 뭐 3개월 이후 혹은 1개월 내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거나 이 사람이 어떠한 뭐 행동을 보여줄까 뭐 이런 것에 대한 조금 더 세부적인 리딩은 제가 멤버십 리딩에서 같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구독자분들은 활용을 같이 해주셔도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일단 나한테 나쁜 감정은 없어요. 상대방이 우리 1번 분한테 뭔가를 말하고 싶다, 진심을 전하고 싶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1번 분이 기분 나빠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1번 분의 입장에서는 상대방하고 저 지우님 대화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요즘 들어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게 많이 좀 편하지가 않아요.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원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그냥 말을 들어줬으면 하는 거. 자기 말을 들어줬으면 하는 거. 근데 아마도 이 내 말을 들어줬으면 하는 거, 여기에는 내 말이 맞으니까 내 말만 들어라. 너 말이 틀렸고 내 말이 맞으니까 내 말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해줘야 된다. 라는 마음보다 사실은 어쩌면요. 정말 아이 같은 마음일 수 있는데, 나 좀 이해해주라. 나도 이해받고 싶어. 1번아, 나도 이해받고 싶어. 나도 있지. 내가 말하는 게 그렇게 막 다정하고, 멋있게 말하고, 예쁘게 말하고, 이러는 게 좀 안 될 수도 있고, 또 뭐 단어 선택이나 뭐 이렇게 말재주, 우리가 또 왜 예쁜 말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그에 맞는 이렇게 말재주, 말 센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되는 사람도 있지만 선천적으로 발달한 사람들도 있고, 또한 내가 뭔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그게 또 잘 안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은 나한테 본인이 말재주가 없고 말재간이 별로 없는 거를 알지만 그럼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이해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엄청 많이 보여요. 그래서 두 분이 어떤 관계인지는 우리 1번 분만이 알겠지만 상대방은 나한테 악의적인 마음이 없다는 거, 악감정이 없다는 거.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상처받았으면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이러한 사건, 일련의 어떤 이런 사건들로 뭔가를 깊이 깨달아서 나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고쳐먹길 바라는 그런 마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마 1번 분이 뭐 이렇게 나한테 바라는 게 많아? 너 왜 이렇게 뭐 욕심이 많아?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억울해할지도 몰라요. 나는 그렇게 많이 바란 게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1번 분과 잘 지내고 싶어 하는 게 사실은 기본값이에요. 뭔가 이렇게 뭐 어떻게 하고 싶다. 뭐 갈등을 만들고 싶다. 뭐 대놓고 막 싸우고 싶다. 요런 생각이 들지 않고요. 그냥 1번 분하고 그저 일단 조금 잘 지내고 싶은 거예요. 싸우지 않고 싶고. 두 분은 의도한 건 아닌데 요즘 들어서 아마 같이 있을 때마다 많이 싸우게 됐을지도 모르겠다는 흐름들이 좀 느껴지고요. 악감정이 서로 있는 건 아닌데 이해를 못 받은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1번 분도 상대방한테 이해를 못 받은 지가 좀 오래되었고 상대방도 우리 1번 분에게 이해를 못 받은 지가 조금 오래되었다 보니까 이해라는 이 단어 앞에서 욱하고 올라오는 감정들이 좀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나 있잖아. 이러지 말아줘. 이렇게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벌써부터 그냥 그 말을 하면서 상대방하고 대화하고 싶은 느낌이 아니라 봐봐. 네가 얼마나 나를 이해 못하는지 봐봐. 내가 이러는데 너 이렇게 나한테 했지?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내 1번 분의 무의식에도 그 마음이 깔려 있고 상대방의 무의식에도 내 말을 듣는 와중에도 본인도 모르게 네가 얼마나 나를 이해 못하는지를 내가 알려줄게라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다 보니까 서로가 대화를 딱 하자라고 시작되는 순간부터 어떤 느낌이냐면 이해받기 게임이 시작되는 것처럼, 마치 이해받기 게임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말 한마디 한마디에 봐봐. 그거 봐봐. 너가 얼마나 날 이해 못하는지. 그거 봐봐. 역시 너는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나는 그러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 이렇게 자꾸 반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한테 사실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가 지금 1번 카드를 뽑은 분이 나는 가족을 생각하고 뽑았을 수도 있고 친구를 생각하고 뽑았을 수도 있고 연인을 생각하고 뽑았을 수도 있고 직장 상사나 동료를 두고 뽑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대화가 정말 중요하다. 그 이전에 이 사람을 이해하고 싶다는 조금의 진심이 들어가면
정말 대화의 질 자체가, 대화의 퀄리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끝맺음 나는 이 대화의 이 결과치도 완전히 뒤바뀔 수가 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두 분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사실 관계 회복이라고 나와요. 아무리 지금 좋은 사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하고 좋을 때만 좋으려고 우리가 관계를 맺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어떻게 맨날 좋기만 해요. 그쵸? 분명히 좀 서운한 거 있고 싫은 것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런 때에 있어서도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른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어른 대 어른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 대화를 하고 이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은 관계가 좀 회복되어야 하고요. 만약이라도 썸 단계에서 이 카드를 뽑아서 상대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우리 1번 분이라면, 두 분이 썸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기까지 가장 중요한 거는 대화예요. 외모? 물론 중요하죠. 서로가 뭐 예쁘게 보이고 잘생기게 보이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대화예요. 대화. 두 분은 그리고 이해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한다. 저 사람이 내 직업을 이해한다. 저 사람이 내 직업적인 환경을 이해한다. 저 사람이 내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이해한다. 저 사람이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뭐 떨리고 설레있는지 이해한다 등등,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는 거를 우리 1번 분도 바라고 있고 상대방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 너는 나를 이해 못하겠지만 사실 나는 이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그저 내 마음과 그저 내 감정, 그저 어떤 일에 대해서 좀 느낀 바를 설명하시는 스타일의 대화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만에 하나 대화가 안 통해. 예를 들어 우리 1번 분이 이걸 듣고 있지만, 지훈님 저만 들으면 뭐예요? 상대방은 정작 듣지도 않아서 저만 맨날 이해하면 어떡해요? 라고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이요, 그렇게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어리석지도 않고 이 사람이 그렇게 눈치가 없는 편은 아니거든요. 1번 분도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눈치가 없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감각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한 사람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1번 분이 뽑은 지금 상대방이. 그래서 분명한 건, 내가 먼저 이 사람을 이해하고자 나오면요, 상대방은 나한테 이상하다, 낯설다 이걸 느끼면서도 본인도 내 행동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관심 있고 궁금해할 거라고 나와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를 뽑았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대화를 깊게 해보거나 이럴 단계도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1번 분이 계시다면, 우리 사이가 발전을 하려면요, 이성적으로 발전을 하거나 친구 사이에서도 더 돈독해지거나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화가 재밌어지면요, 상대방이 나에게서 이해받는다는 마음이 들어지면요, 상대가 우리 1번 분을 보는 시선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그쵸? 우리가 내가 예쁘게 꾸미고 잘생기게 꾸미고 그럴싸하게 꾸미고 딱 앞에 나가가지고 상대방을 내 외적인 모습으로 반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덜 노력해도 되는 것일지도 몰라요. 이 대화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는 이런 문제와 딱 직면했을 때, 차라리 그냥 조금 더 예쁘게 하고 만나서 내가 내 맘대로 해도 저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하는 게 더 쉬운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진지한 관계로 가는 도중에 그 과정에서 결국 대화 때문에 또 멀어질 거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게 중요한 관계라는 게 1번 카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은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하고 나는요, 서로 오랫동안, 우리가 가족 사이라고 했을 때 오랫동안 이해받기만을 바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 컸어요. 그게 뭐길래, 도대체 이해가 뭐길래, 이해받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커요. 나도 너를 이해할 테니까 너도 나를 이해해달라. 근데 그러다가 상대가 나 이해 못하는 것 같으면 나부터도 벌써 딱 놔버리죠. 마치 이해받기 위해 사는 사람처럼
1번 분에게도 이해받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상대방에게도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1번 분이 뽑은 이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외모, 뭐 다른 거 다 맞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심성이에요, 사실. 심성. 이 마음이 얼마나 예쁜가, 마음이 얼마나 멋진가. 근데 이거의 가장 첫 번째는요, 딴 것보다 다 딴 거는 일단 뒤로 밀어놔도 돼요. 이해예요, 이해. 내일 당장 이 리딩을 적용할 수 있으실 거예요. 어쩌면 오늘 당장 이 리딩을 적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고자 하는 거 진짜 어려우실 거예요.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근데 적용하실 수 있어요. 적용하시다 보면 완벽하게 달라지는 관계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뭐 전 연인,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래도 내가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알았다고 해주면 됩니다. 알았는데 나는 이런 거야. 이거는 절대 이해가 아니에요. 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1번 분만 고민하고 고생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1번 분만 이해하면서 희생하길 원하지 않아요. 그치만 어쨌든 이 리딩이 1번 분에게 닿았다는 건 우리 1번 분이 상대방을 이해하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1번 분에게 먼저 이 리딩이 닿았을지도 몰라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진짜 이해는 내가 바라는 게 있어서 이해해주는 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한번 이해해보는 거예요. 그냥 한번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완벽한 게 공감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관계가 달라질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조금 시간을 줘보세요. 상대방은요, 이해받고 처리하고 하는데 시간 조금 걸릴 거예요. 저는 길어야 진짜 이해하기로 시작한 이 시점부터 길어야 2, 3주 보는데 이 안에 우리 1번 분이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를 한번 해줘 보세요. 그리고 조건을 달지 않는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한번 해보세요. 진짜 달라지실 거고 내가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1번 분도 상대방한테 이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2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서로 되게 잘 보이고 싶구나. 두 분은 뭐랄까, 어쩔 땐 진짜 친구 같고요. 연인 같기도 하고요. 가족 같기도 하고, 인생의 마치 동반자 같기도 하고, 없으면 되게 보고 싶고, 또 있으면 또 귀찮고, 뭐 좀, 아유, 막 이런데? 또 이 사람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나도 이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애증의 관계다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애증의 관계까지는 너무 깊게 들어간 느낌이고 굉장히 캐주얼하면서도 이 캐주얼함이 결코 가볍지 않아요. 두 분이 연인이어도 친구 같고 이미 의리로 똘똘 뭉친 연인인 느낌이고요. 두 분이 헤어졌다라고 하더라도 막상 헤어졌지만 친구로 지내라 그래도 가능할 수도 있는, 어쩌면 우리가 전 연인, 전 애인 이런 느낌보다 친구였으면 솔직히 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도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느낌의 관계고,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이지만 되게 친구 같고 가족이지만 되게 편안하고, 그러니까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이 세상에 너무 혼자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더라도 이 가족하고 함께 있을 때는 난 친구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이 가족만 있어도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의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친구를 두고 진짜 이 카드를 뽑았다, 동료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우리가 무슨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연결되었던 것처럼 감수성도 굉장히 잘 통하고요. 감성의 코드 자체가 굉장히 잘 맞는 그런 관계다라고 보여져요. 근데도 되게 신기한 건요.
두 분이 끊임없이 서로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거예요. 자, 상대방은요, 이럴지도 몰라요. 본인이 애인이 있거나 만나는 사람이 있어도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가 친구 사이라면 친구나 이렇게 가족이나 누구 동료 이런 사이라고 해도 자기 연인이 있어. 근데 연인을 만날 때보다 나를 만날 때 좀 더 신경 쓰고 입고 나온다거나 이런 느낌. 그러니까 되게 서로가 서로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는 관계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예시입니다. 예시인데 내가 막 연인하고 있을 때는 조금 편안하게 막 입고 그래. 근데 내가 이 친구 만나러 갈 때는 뭔가 너무 설레이고 재밌고 그래서 그날 막 제일 예쁜 옷 입으면서 야, 나 이거 입고 갈 건데 어떤 이쁨? 막 이러면서 입는 거 막 골라가지고 입고 가요. 막 이런 느낌이라거나. 뭔가 내가 우리 사이가 만약에 연인이에요. 연인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예쁜 옷, 멋진 옷, 향수 이런 거 골라서 뿌리고 다니고 이런 거 자체가 얼마나 좋아요. 되게 끝까지 신선하게 자극을 주고 서로에게 어떠한 동기부여도 해주고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관계다. 우리가 만약에 썸을 타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단계가 상대방이 나에게 계속 잘 보이고 싶어하고요. 나도 상대방에게 계속 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나오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상대방은요. 우리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 분이 본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도 사실은 조금 궁금하다라는 마음이 나와요. 두 분이 진짜 썸을 타는 관계든 아니면 친구 관계든 뭐가 됐던 간에 이 사람은 이번 분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를 늘 궁금해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끔은 이번 분에게 좀 조언 아닌 조언? 멘토까지는 아니어도 조언 아닌 조언을 좀 해주고 싶고 가끔 도와주고 싶고 이럴 때가 있대요. 그래서 이번 분이 상대방이 누군지든 간에 이 사람한테 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되지. 내가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되지. 나는 늘 냉정하고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고 강단 있고 좀 이렇게 자존심도 딱 있고 나는 원래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항상 늘 긴장하는 모습 이런 거 딱 보여줬는데 내가 좀 루즈해지고 편안해지고 뭔가 이렇게 실수도 좀 하고 엉망인 날들도 있고 약할 수도 있다. 감정적으로 굉장히 사실은 흔들리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이번 분이 상대방한테 보여주기가 싫은 모습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두 분이 너무너무 다른 것들은 다 좋은데 진짜 속마음 있죠. 내가 사실은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 이런 말. 내가 사실은 있지. 이런 감정이었어. 내가 사실은 이게 너무 힘들었어. 내가 사실은 너무 아팠어. 내가 너한테 말하지 못했지만 그때 내가 이런 기분이었어. 아니면 나 사실 자존심 좀 상했었어. 혹은 나 이런 거 너한테 되게 서운했었다? 이런 거를 얘기한 적이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일방적으로 그런 얘기를 듣는 관계였을지도 몰라요. 누구 한 사람이. 혹은 두 분 다 그런 얘기를 못했을지도 몰라요. 좋은 자극을 주고 좋은 에너지를 주는 관계이다 보니까 내가 이런 엉망인 모습이나 이런 거 보여주고 좀 인간적인 면모일 수도 있는데도 이런 거를 티내고 한다는 게 너무너무 창피하고 어쩌면 없어 보이고 체면도 깎이고 요러다 보니까 서로가 그런 말을 안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다른 건 다 좋아요. 서로가 잘 보이고 싶어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상대방은 나한테 좋은 조언 같은 것도 좀 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나를 상대방이 뭔가를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태가 아마 상대방 눈에는 조금 버거워 보이나 봐요. 요즘 들어서 조금 힘든 일이 있었다거나 실제로 우리 이번 분에게 아니면 이번 분이 뭔가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마음이 좀 그래 보였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마음들로 좀 복잡한 게
이 상대방 눈에는 조금 티가 나거나 보여지거나 느껴졌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데 본인이 뭔가를 이 상황에 대해서 이번 분에게 얘기를 하면 이번 분이 뭔가 자존심 상해할까 봐 혹은 나 그런 적 없는데 라고 하고 막 이렇게 화를 낸다거나 되게 좋은 우리가 서로 잘 보이고 싶고 좋은 관계잖아요. 근데 이 관계에 적신호가 켜질까봐 약간 상대방이 두렵다라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한테 가끔 이번 분이 약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는 마음도 나와요. 차라리 울거나 울지 않더라도 힘들다고 얘기 좀 해주거나 나 좀 도와달라고 얘기해주거나 나 좀 이게 필요한데 혹시 해줄 수 있겠냐라고 얘기해주거나 내가 뭐 이러이러할 때 조금 힘들다 사실 이런 거 아니면 고백 안 해도 돼. 고백을 안 해도 되니까 우리 이번 분이 상대방한테 가끔은 인간적인 모습, 실수하는 모습, 뭔가 이렇게 서툰 모습 이런 것들 약속 시간에 좀 늦는다거나 하는 것조차도 상대방 눈에는 무례하게 느껴지지 않을 거고요. 아, 인간적이네 저 사람도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나오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서로 완벽을 추구했으면. 그래서 이런 모습을 조금만 보여줘도 상대방은 나한테 편안하게 본인이 하고 싶던 말이나 진심이나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분이 상대방한테 해주실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잘해야 돼. 완벽해야 돼. 망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것들이 때로는 진짜 진심, 진짜 본심에 아니면 정말 인간적인 모습 한 방이면 약간의 어떤 이렇게 좀 킥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것에 다가가지 못하게 자꾸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두 분의 사이에서는 가끔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어쩌면 관계가 조금 더 돈독해지는 데에 필요하다라고도 나와요. 다 좋으니까. 그래서 재회를 두고 이 카드를 뽑았든 뭐 동료나 상사를 두고 이 카드를 뽑았든 뭐가 됐던 간에 가끔은 나에게서 이 사람이 이미 기대했던 완벽한 모습, 프로페셔널한 모습, 예쁜 모습, 완벽한 뭐 연인의 모습 등등 뭐 이런 것들도 다 좋지만 지금은 정말 인간적인 모습. 아, 인간이니까 저럴 수 있지. 기계가 아니니까, 로봇이 아니니까 저럴 수 있지 하는 그런 모습을 상대방도 기대하고 있을 수가 있다. 이거를 조금 새겨두시면 아마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이든 간에 도움이 조금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필요한 거는 상대방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 근데 그게 아마 나를 조금 다독여주거나 조언해주거나 뭔가 본인이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본인이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이번 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사람도 조금 망설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건 이번 분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좀 더 편안한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완벽하고 캐주얼하지만 깊은 어떤 이런 재밌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완벽하죠. 너무 진지하지만도 않고 캐주얼하면서도 이 안에 진지함이 있는 관계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편안함까지 한 스푼 추가되면 좋잖아요. 편안하다는 게 우리 모자 쓰고 만날 수 있는데 이게 편안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인간적인 모습을 느끼는 것 자체로 이 사람이 아무리 멋들어지게 꾸몄어도 내가 아는 얘는 요런 사람이야 라는 이런 게 되게 편안함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 조금 추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인간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내 선택에서 나는 근데 그래도 그러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니까 한번 이 리딩에 나온 상대방의 마음과 상대방이 지금 나한테 하고 싶어하는 어떤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한번 쭉 이 관계를 돌이켜 보시고 리딩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3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 요즘 감정적으로 조금 지치거나 다운되거나 약간 스트레스 조금 받고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여지고 있고, 아, 내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지? 내가 원래 이렇게 팍팍한 사람이었나? 근데 이렇게 성격 안 좋았나? 나 원래 성격 진짜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거, 이런 약간 나에 대한,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조금 아쉽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상대방, 우리 3번 분이 누구를 뽑았을지는 다 다르겠죠. 누군가는 가족, 친구, 연인, 아니면은 뭐 직장 동료, 내가 뭐 아는 누구누구, 뭐 친척, 그죠? 누굴지 모르죠. 근데, 자, 이 사람과 나는요, 자존심 싸움을 당장 멈춰야 돼요. 밀당을 하시면 안 돼요. 자, 누가 됐든, 자, 밀당은 꼭 연인끼리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지금 이 카드가 나한테 나온 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는 이 사람하고요, 밀당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존심 싸움은 당장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누가 누구를 이길 거냐, 내가 졌다, 저 사람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다, 혹은 내가 가해자고 저 사람이 피해자다, 이렇게 나누는 거 그만하셔야 돼요. 완벽하게 저 사람이 몇 퍼센트 잘못했고 내가 몇 퍼센트 잘못했고 누가 더 피해를 줬고 누가 많이 참고 있고 누가 더 이기적이고 내가 이 부분에서는 뭐 적고 할 말을 못하고 있고 내가 저 부분에서는 뭐 조금 더 상대보다 낫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당장 멈춰야 한다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지금 이 카드들을 보는데 상대방하고 나하고요. 자, 지금 겉으로 우리 너무너무 좋은데요? 라고 하는 분은 진짜 다른 카드 뽑으셔도 돼요, 지금. 지우님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우리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분은 다른 카드 뽑으셔도 되는데, 만에 하나, 자세히 듣다 보니 아니면 이 딱 초반부만 들었는데도 우리는 좋지만 내심 진짜 이런 부분이 있었어라고 느껴지는 분들한테는요. 이 카드가 진짜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이 시기에 지금 이 시점에 카드가 나한테 괜히 자존심 싸움을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다. 자, 너무 피곤해요. 일단 지금 카드를 보는데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3번 분이 나 이런 사람 아닌데 그리고 왜 이렇게 요즘 들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은 거. 그거 자체가 지금 나도 골물 대로 골랐어요. 쌓일 대로 쌓였어요. 상대방은 똑같아요. 나랑 똑같아요. 이 사람도 쌓일 대로 쌓이고 골물 대로 골랐고 자, 두 분은 솔직히 되게 한가해 보이진 않아요. 일상이. 우리 3번 분도요, 되게 바쁘고요. 상대방도 되게 바빠 보여요. 3번 분 일하시면서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요즘에. 자, 상대방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가만히 있느냐. 이 사람 나름대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자, 여기까지만 들었는데도 솔직히 울컥하시는 3번 분 계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감동스럽게 얘기해서가 절대 아니고요. 내가 한 번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일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걸. 맛있는 거 먹으면서 풀고, 친구랑 통화하면서 풀고, 욕하면서 풀고, 아, 그래, 너 왜 이거 얘기하는데 울컥할 것 같지? 너무 참은 게 느껴져요. 사실 카드에서, 이게 지금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우리 이거 보러 온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분이 얼마나 일상이 지치는지가 너무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가 상대방 속마음을 이렇게라도 봐서 이렇게라도 좀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너무 대견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안쓰러운 거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도 하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 이런 힘듦을 토로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마 누군가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3번 분한테는 솔직히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무리일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알아드렸으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막 나 어떡해, 나 너무 힘든데 아무도 몰라 이러지 마세요. 제가 진짜 알고 있어요. 3번 분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 맞습니다. 일하면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요. 이게 많이 쌓여왔어요. 근데 이거를 상대방한테 얘기를 몇 번 했을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티를 냈을지도 모르고요. 눈치를 줬을지도 몰라요. 나는 내 나름대로. 근데 아마 그게 잘 안 먹혔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나빠서가 아니라 저 사람도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상 막하인 사람들이 이 어떻게든 관계를 좀 꾸역꾸역 이렇게 좀 어떻게든 그냥 이렇게 좀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쭉 가고 있는 느낌이긴 한데 서로가 우리 손 잡고 뭐 겉에 뭐 방해물 있나 없나 피해서 요리조리 같이 걸어가 보자 하는 요런 느낌이 아니라 야, 넌 너대로 네 차선으로 달려. 난 내대로 내 차선으로 달릴게. 일단 거기서 만나? 그러면서 그냥 그냥 라디오 아니면은 오디오 크게 틀어두고 잡생각 그냥 안 나게끔 틀어두고 그냥 앞만 보고 달리는 서로 그런 느낌이에요. 오디오 크게 트는 게 여기에서 핵심인데 뭐냐면 나도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줄 여유가 없고요. 상대방도 내 마음과 내 말을 들어줄 여유가 없어요. 누구의 마음을 듣는 행위 자체를 차단해놓고 앞만 보고 달린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건 제가 지금 떠오른 예시인 거거든요. 이 두 분의 지금 이 카드들만 봤을 때 이런 모습이 떠올랐어요. 야, 각자 차선으로 달려. 근데 출발 땅 하자마자 오디오 제일 크게 틀어요. 왜? 누구도 나한테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난 지금 힘들고 빡세기 때문에 누구의 마음, 누구의 말, 누구의 뭐 힘듦, 고통, 토로 나 이거 지금 일단 못 듣겠어. 이 느낌입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달려오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길이 그냥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요. 3번 분과 상대방이요.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있고요. 상대방도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서로가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얘기를 못한다는 것도 사실 암묵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뭐 이렇게 미안하다는 말, 내가 너의 마음을 뭐 이해해주지 못해서 혹은 그때 그런 말 해서 미안하다 뭐 이런 말들을 못해요. 그냥 가는 거야. 일단 가보면 뭐가 나오겠지 하고 우리의 관계의 끝에는 뭐가 있겠지 하고 그냥 서로 사는 거 바쁜데 이렇게 그냥 가는 거지 뭐. 나도 바쁘고 뭐 이해하겠지 뭐. 근데 이제 거기서 그냥 그만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자존심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나도 모르게 난 더 괜찮은 척. 난 이런 거에 상처 안 받는 척. 나는 괜찮은데 뭐 너가 좀 그런 것처럼. 말 한마디 뭐 이렇게 나가고 이럴 때도 뭐 난 너에게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이렇게 뭔가 밀당을 본격적으로 하려는 것도 아님에도 자꾸 밀당을 하는 듯 너무 피곤해요. 이 관계가. 솔직히 말하면 사는 것도 피곤한데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피곤하기 때문에 가끔은 그냥 다 놔버리고 야, 나 사실 이러이러하다. 그냥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싶은 심정까지도 보여져요. 근데도 여기에서 내가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 내 이미지인지 내 체면인지 상대가 보여주려고 하는 본인의 이미지 때문인지 몰라도 그 어떤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가 서로 굉장히 사는 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끔은 다 놓고 나 좀 도와달라. 아니면 나 사실 너를 많이 좋아한다. 아니면 나 너한테 버림받고 싶지 않다. 나 너무 불안하다. 혹은 나 요즘 너무너무 힘들다. 이해 좀 해달라. 사실 너를 놓고 싶지 않다. 등등. 그러니까 뭐 고백의 말들은 우리 관계에 따라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좀 해볼 법한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은요. 본인 애쓰느라 사실 본인도 너무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요. 사실 이미지와 체면이 다인 사람일지도 몰라요. 인생 멋있게 살고 싶고 남들이 보는 본인의 체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의 이미지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의 컨디션이 달라질지도 몰라요. 그 정도인 사람이에요. 상대방은 멋에 살고 멋에 죽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의 단점은 너무 피곤하겠다. 뭐 그렇게 보이는 게 중요해. 이런 게 단점일지 수도 있지만 장점은 또 뭐다? 이 사람이 본인 이미지, 체면, 위상 이런 게 조금 높아지거나 그렇게 좀 인정받으면 이 사람 본인의 기분이 좋아짐에 따라 어떻게 보면은 뭔가를 더 해주고 싶어 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바라는 거는 본인 좀 인정해달라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단순한데 감정 싸움, 자존심 싸움, 밀당 당장 그만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그만해야 되는 것들의 종류는 아마 우리가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3번 분이 지금 느끼고 계실 거예요. 요걸 그만해야겠다. 아니면 이런 말을 한번 해봐야겠다. 등등. 그런 와중에 상대방이 나한테 원하는 거는 인정받고 싶음인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관계가 너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서로 너무 사는 게 피곤하고 서로 직업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데도 불구하고 서로의 관계를 놓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의 어떤 그거라도 잡고 가는 이유가 그거일지도 몰라요. 상대방은요. 그 누구한테 지금 인정을 받아도 3번 분한테 인정받는 게 가장 큰 행복일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떻게든 못 놓고 있는 거, 이 사람이 어떻게든 나와 대화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 싸우면서도 나와 있는 거 등등등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아니 왜 이렇게 힘들면서 관계를 계속 이어가? 왜 이렇게 싸우면서 그래? 왜 이렇게 기분 안 좋고 그러면서도 계속 같이 이렇게 일 쓰려고 하는 거야? 등등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잘 이 관계를 들여다보면요. 결국엔 이 카드들을 들여다보면요. 이 사람요. 3번 분한테 그냥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그 누가 나를 인정해줘도 나 너한테 인정받는 게 가장 큰 행복이야. 나 그냥 너가 나 인정해주면 나 그냥 다른 거 다 안 바랄 수 있을 것 같아. 나 너한테 인정받고 싶어. 나 너한테 칭찬받고 싶어. 나 칭찬 듣고 싶어. 이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싸움, 밀당 그래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 당장 바뀔 수 없으니까 그래 해도 돼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차 문 열고 우리가 이제 드라이브로 제가 예시를 들었잖아요. 차 문 열고 잠깐 신호 걸리는 그때 야, 너 운전 잘한다? 이렇게 얘기 한번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예시인데 한 번씩 칭찬해주고 또 그냥 달리는 겁니다. 서로. 그게 싸움이 됐든 갈등이 됐든 서로 사는 게 바빠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깊은 대화나 이런 게 좀 잘 안 되든 뭐가 됐건 상대방은 나한테 자신의 모든 걸 이해받길 바라지 않아요. 한번 인정해 주는 거, 한번 칭찬해 주는 거. 그냥 너가 나라는 사람을 얼마나 괜찮게 보는지 그거 너 입으로 듣고 싶다. 이겁니다. 그럼 3번 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쁜 행동을 해야 그 말이 나오죠. 응? 근데 이게 그래서 나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칭찬 좀 해주면서 인정 좀 해주면서 그럼 상대방 나한테 더 잘할 사람 맞습니다. 그러고 우리 3번 분이 제가 아까 울컥했다 그랬잖아요. 좀 직업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이게 인간관계로 힘들기보다도 내가 이 직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누군가는 직업적 환경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직업 자체가 달라졌을 수도 있고 몇 년간 똑같은 직업을 유지해오면서 번아웃이 온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상황은 다르겠지만 나도요. 상대방한테 가끔 고백해보세요. 나 이 일을 잘하고 있는 걸까? 이 말을 나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나 오늘 예뻐? 오늘 멋있어? 아니면 야, 나 오늘 이런 일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좀 그랬다? 이런 얘기는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상대방한테 나 이 직업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이런 말은 잘 안 해보셨을지도 몰라요. 직업에 대한 건 서로 안 건드린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한번 상대방과 본인의 직업적인 부분을 상대방과 얘기를 한번 나눠봤을 때 상대방이 내 직업에 대해서 리스펙하거나 내 직업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할 때 내가 이제껏 알던 저 사람이 맞아라는 느낌이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 나도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때 밀당, 자존심 싸움 다 끝날 거예요. 왜?
사실은 3번 분도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상대방한테 그 누구보다. 아시겠죠? 존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직업적으로 리스펙 받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아시겠죠? 그러면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4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4번 분이 상대를 누구를 뽑았던 간에 우리 두 사람의 관계 안에는요, 사실 웃음이 조금 필요합니다. 유머가 필요해요. 지윤님 그게 무슨 소리신가요? 유머요? 웃음이요? 우리가 어떤 관계인 줄 알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저는 두 분이 어떤 관계인지 몰라요. 제가 뽑은 게 아니니까. 근데 자, 두 분은요, 웃음 잠깐만. 일단 아니 왜 죄송해요. 일단 두 분이 어떤 관계인지는 저는 모르죠.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맞는 말이죠. 솔직하게 몰라요. 어떤 분을 상상하고 뽑았는지. 근데 어쨌든 웃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마다 사실 진지하게 막 나와서 이렇게 진지하게 풀어가는 카드가 있고, 그 카드만 봐도 웃음이 나올 때가 있고, 이렇게 좀 달라요. 어떤 카드들이 나오느냐에 따라 제가 어떻게 리딩을 풀어가고 그 분위기가 어떤지를. 근데 일단 4번 분은 상대방을 누굴 뽑았든 간에 웃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카드만 봐도 너무 웃기잖아요, 제가. 자, 왜 그러냐? 좀 진지하게 다시 리딩을 해보면 너무 진지해요. 나하고 상대방이 너무너무 진지해. 근데 너무 깊은 얘기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삶의 철학, 삶에 대한 고뇌.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필요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너는 미래 계획이 어떻고, 모아둔 돈은 얼마고, 너 집은 어떻게 할 거며, 인생 앞으로 어떻게 할 거며, 우리 나중에 미래가 어떻게 될 거며, 누군가는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위로, 고민 상담, 혹은 누군가는 육체적으로 좀 아프다라고 하면 육체적으로 건강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건강 정보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깊은 얘기, 진지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두 분에게는 계속 이어졌을 거예요. 아마 계속해서 의도한 건 아닐 거예요. 진지해져야 돼 해가지고 한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관계는 상대방도 나도 너무너무 좋은데 서로가 서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연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일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이 사람하고 정말 좋은 건 맞아요. 너무너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약간 머리가 아파. 이 관계에서 좀 한 시간 만났을 땐 괜찮아. 한 30분까지도 괜찮을 수 있어요. 아니면 만나는 직전 아니면 직후는 괜찮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관계가 지금 3시간, 4시간 같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약간 에너지가 계속 고갈되는 게 느껴져요. 요즘 들어 더 그럴 수도 있고 옛날부터 쭉 그랬을 수도 있지만 왜 그러냐면 자꾸만 영양가 있는 대화를 하려고 해서다. 카드 속에서 이 인물들, 이 카드들이 자꾸 얘기해주는 얘네 키워드들이 뭐냐면 엄청 깊은 단어들이에요. 고민, 세뇌, 누군가 계속 이렇게 세뇌당하는 것처럼 뭔가 강박 이런 거. 엄청 진중함, 진지함, 삶, 철학, 인생 이런 거. 이게 너무 무겁게 다가와요. 양쪽 다. 어쩌면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 이유가 저 사람은 가볍지 않아. 상대방 나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4번 분을 상대방은 얘는 정말 진지한 애야. 얘는 결코 가벼운 애가 아니야. 얘는 결코 이 사람은 결코 이 친구는 우리 누구누구는 우리 애기는 등등 애칭에 따라 친구 관계에 따라 불리는 호칭은 다르겠지만 결코 이렇게 가볍고 이렇게 좀 막 나가고 이렇게 대충 살고 요런 애가 아니야. 난 이게 너무너무 좋아. 이래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게 통하는데 중요한 거는
너무 가볍지 않아서 가끔은 가볍고 싶어요. 사실. 환기가 좀 필요해요, 이 관계는. 너무 지나치게 필요에 의한 대화를 하고 있고, 너무 지나치게 영양가 있는 대화만 고르고 있고, 뭐, 어떤 대화든, 야, 너 오늘 뭐 먹었어? 아, 너 오늘 뭐, 김치찜 먹었어. 근데 진짜 맵더라. 그래? 이렇게 그냥 끝낼 수 있는 대화거든요? 너 맵찔이구나? 맞아, 나 맵찔이야. 옛날에는 불닭볶음을 많이 먹었었는데 요즘 못 먹겠더라? 그냥 이러고 그냥 끝나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가볍다고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대화 패턴이 뭐냐면, 우리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시를 들으면, 야, 너 오늘 뭐 먹었어? 나 오늘 김치찜 먹었어. 너 근데 그거 위에 안 좋지 않아? 아, 맞아. 아파서 위가 좀 이렇게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 맞아. 요즘은 그래가지고 매운 거 좀 적당히 먹고 하고 하면 되는데, 너 혹시 영양제 그런 거 챙겨 먹고 있어? 아, 위 영양제? 근데 내가 그 영양제 많이 먹으면 또 어디 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 아, 그래? 약간 뭔가 자꾸만 도움을 주려고 하고, 아니면 자꾸만, 그러니까 좀 더 뭔가 이 대화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냥 스몰 토크로 끝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뭔가 생산성 있는 대화를 해야 되고, 이게 자꾸 나도 모르게 상대도 모르게 강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계속 얘기해요. 얘기는 계속해. 만나. 뭐 이렇게 뭐 제외 관계를 두고 뽑았어. 만약에 우리 4번분이 이 사람 제외 상대를 두고 뽑았다고 합시다. 제외를 하고 싶은 이 사람의 속마음이 궁금해서 이걸 뽑았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제외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은 나하고 제외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내가 너무 진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이 관계에 들어오면 너무 진지해져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크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연인이에요. 우리 지금 너무 좋을 거예요. 아마 정말 좋을 거예요, 관계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서로 결코 가벼운 걸 용서하지 않아요. 은연중에. 너 그렇게 가벼운 사람이었어? 사실 나는 엄청 깃털보다 가벼운 사람이야. 나는 사실. 여기 앉았다. 막 바람에 또 휘날려 갔다가 또 저기 잠깐 앉았다가, 진짜 하나의 깃털보다도 가벼운 사람인데 나는 너무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사람과 있을 때 지나치게 진지한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진지한 면만 있고 사람이 어떻게 가벼운 면만 있겠어요. 그쵸? 정도에 따라서는 정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두 분은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도 너무 좋아야 한다는 강박, 괜찮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 도움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 내가 어른스러워야 한다는 강박, 내가 철들었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강박, 철든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강박, 내가 많은 경험을 해야 되고, 많은 경험을 했고, 그로 인해서 나는 배울 점이 많다. 나와 있으면 뭔가 얻어갈 게 많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강박. 이런 거. 이게 우리 둘한테는 너무 지금 좀 힘들어요. 상대방이 나하고 있을 때 지금 뭘 하고 싶냐라고 이 카드를 펼쳐보면 그냥 웃고 싶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 사람은요, 나랑 좀 웃고, 막 엉망진창인 얘기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농담하고 이래도, 진짜 실망이다. 어떻게 저런 농담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가벼울 수가 있지라고 실망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상대방의 가장 두려운 마음은 우리 4번분이 본인을 가볍게 볼까봐, 본인을 철없다고 느낄까봐, 나이답지 못하다고 느낄까봐. 4번분이 은연중에 본인을 좀 평가했던 게 있나 봐요. 야, 너 그런 사람이었어? 아니면 나는 그런 사람들이 싫더라.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근데 그게 이 사람은 4번분이 좋으니까 4번분과 친해지고 싶고 마음에 들고 뭐 연인이라면 이 관계를 계속 지속하고 싶고 등등등. 이게 계속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저런 거 싫어하지. 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면 안 되겠다. 왜냐면 그러면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진지하게 가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만 힘들까요? 나도 힘들어요, 사실. 4번분도 아마, 그냥 얘기하다가 이제, 이런 느낌 들걸. 이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얘기할 때 너무너무 좋거든요? 근데 아마 이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얘기 끝나면, 얘기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제 집에 간다. 근데 뭐 예를 들어 두 분이 연인이거나 친구야, 직장 동료예요, 상사야. 그러면 혹시 얘기하다가 이제 끝나고 집에라도 가면 다행인데 만약에 두 분이 부부예요? 만약에? 아니면 두 분이 가족이야. 한 집에 같이 사는. 그럼 계속 시종일관 진지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 얼마나 피곤해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날 이상하게 안 봅니다. 그리고 나부터도 상대방 이상하게 안 보면 돼요. 나부터도 그냥 막 무슨 아무 말이나 하세요. 그냥. 그리고 그냥 이렇게 너털 그냥 웃어도 보고 막 이렇게 좀 해보고 그래도 상대방이 약간 처음 당황하겠지. 나답지 않은 모습에. 그러나 이렇게도 된다고 관계가 이러면 아마 상대도 좀 덜 불편할 거예요. 좀 덜 무거울 거예요. 그리고 두 분에게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누구 한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야, 너 왜 그렇게 했어? 막 이렇게 너무 깊게 파고들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와요. 뭐 직장 관계, 그 직장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누가 누군가에게 조금 더 질타를 많이 하는 관계가 형성되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두 사람 사이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파고들지 않는 게 좋아요. 맨날 그러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리딩을 듣는, 이 리딩이 나에게 들어온 이 시점에는 적어도 그때는 상대가 조금 뭘 잘못을 해도 내 마음 같지 않아도 상대 또한 자신 마음처럼 내가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고 가벼워야 좋습니다. 제가 이 리딩 초반에 나도 모르게 카드를 보고 너무 웃음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고민이 너무 진지해서 웃음이 필요하다고 나온 이 유머가 필요하다. 삶에 있어서 이 유머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이 유머가 필요하다고 나온 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이런 게 있네요. 막 뭐 증오가 원망 막 이런 게 아니라 유머가 필요하다, 이 관계는. 이거 자체가 너무 산뜻하고 귀엽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너무 귀여워서 웃음이 났는데, 이렇게 조금 웃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는. 그래서 오늘 이 리딩을 들을 때,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이 리딩을 듣는 과정에서, 맞아. 웃어줄 수 있었는데, 그 말에 그냥 좀 웃을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면, 더 늦기 전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조금 늦었다고 하면 늦은 거 좀 인정하고 웃어보세요. 그리고 웃음이 좀 필요한 관계니까 가끔은 그냥 웃고 넘겨보세요. 그런 게 필요해요. 두 분 다 되게 잘 웃는 사람이고요. 두 분 다 되게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나가서는 한 유머러스함을 꿰차고 있는 두 분인데 서로 앞에서만 너무 진지해. 유머를 보여준 적이 없어, 서로. 너무 유머러스한 사람들인데. 그런 걸 좀 이렇게 해보시는 거 좋습니다. 의외로 말이 정말 잘 통하실 거예요. 그러면 4번 분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오 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분하고 상대방의 관계에서는 한 번쯤 끊어졌다 라는 부분이 가장 먼저 보여져요. 누군가는 그게 우리 두 사람의 이별이었을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이 뭐 어딘가로 멀리 떠나는 일이 됐을 수도 있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이별 통보를 했든, 상대가 나한테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별 통보를 했든, 뭔가 우리 두 사람의 관계 안에서 한 번쯤은 쭉 이어져 가다가 끝이 나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어가는 흐름으로 나옵니다. 지금 두 분이 이어져 있든 아니면 지금 아직 끝이 난 상태에서 서로 떨어져 있든 그거는 이제 상황마다 5번 분의 관계마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5번 분이 누군가를 뽑고 지금 상대방 속마음을 보려고 하는 이 시점에 그 누군가는 나하고 한 번쯤은 끝났던 관계이거나 앞으로 한 번쯤 끝날 수 있는 관계라거나 아니면 한 차례 이 관계가 뚝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진 관계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상대방이요. 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다라고 나옵니다. 생각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요, 상대방은. 그리고 좀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본인의 예술성, 타고난 예술성이나 창의성이나 이런 창조성, 이런 것들을 좀 직업에
이렇게 녹여내야 하는 그런 삶이 보여지기도 하고, 평상시에도 본인이 맺고 있는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계산을 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좀 누가 잘못했는지, 뭐 옳고 그름, 혹은 너의 말이 이해가 될 때까지 뭐 납득을 시켜달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좀 대화 자체도 논리적으로 이렇게 반박하고 좀 납득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래야지만 본인이 좀 편안한 약간의 강박 같은 것도 조금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 관계에서, 두 분의 관계에서는 사실 일방적으로 이 사람을 맞춰주거나 아니면 상대가 나를 일방적으로 자신의 성격을 다 누르고 맞춰줬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두 분이 한 번쯤 끊어졌거나, 아니면 지금 이어지더라도 이 사람과 한 번쯤 끊어질 수 있다거나, 아니면 정리가 됐었다가 다시 이런 부분을 서로가 좋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만나기로 하거나, 아니면 뭐 연락 정도를 하고 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보이는 거겠죠. 자, 상대방이 몸 컨디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약간 아파 보이는 부분들이 보여요. 이 카드를 봤을 때 상대가 요즘 들어서 이 사람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일상의 화두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래도 본인의 건강, 체력, 육체적인 문제, 요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이 조금 완치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아팠다가 완치된 지 얼마 안 됐거나, 수술을 했다가 지금 회복하고 있는 과정이라거나, 많이 좀 힘들거나 뭐 좀 이렇게 요양 아닌 요양을 하기 위해서 한 번쯤 본인의 직업이나 이런 거를 놓고 쉬다가 요즘 다시금 본인의 일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5번 분에게 바라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본인이 쉴 수 있게끔 도와달라, 이거예요. 본인이 쉴 수 있게 도와달라. 생각할 수 있게 도와달라. 휴식할 수 있게 도와달라.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조금 심적으로도 지쳐있고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시기이니 조금 믿어달라, 지켜봐달라, 이런 거예요. 만약에 5번 분 입장에서 이 리딩을 듣고 있을 때 이상하다, 저 사람 아프지 않는데, 저 사람 괜찮은데, 나보다 건강한데, 이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상대가 나한테 티를 많이 안 냈을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아까 카드들을 봤을 때 생각 되게 많은 사람이라 그랬죠. 약간 다 그려놓고 설계해놓고 이렇게 누군가를 맞춰주거나 뭐 뭔가 이렇게 납득이 될 만한 상황이어야지만 편안하다 그랬죠. 아마도 이 사람은 5번 분에게 쉽사리 본인의 상황이나 감정적으로 변질될 수 있는 어떤 이성적 상황이라거나 이런 것을 다 털어놓기 굉장히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5번 분이 지금 이 리딩을 들을 때 둘 중 하나일 거예요. 하나, 정말 맞아. 상대방이 한동안 아팠었고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혼자 있고 싶다고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괜찮게 자기 페이스를 찾아가는 와중인 게 맞아 라고 납득이 되시거나, 아니면 나 저 사람 저렇게 아픈지 몰랐는데, 아닌데 나만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라고 하시거나. 근데 만약에 후자라면 상대방 나한테 티를 안 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람이 조금 스트레스가 상당해요. 조금 많이 상당했을 거예요. 아니면 본인의 집에 아픈 누군가가 있어서 본인이 돌봐야 됐다거나, 그러니까 누군가를 돌보고 케어하기 위해 본인의 일을 잠깐 그만뒀다가 다시 시작했다거나, 그게 아니면 본인이 정말 아파서 일을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거나, 이 사람에게는 끝과 시작이 같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 사람이 지금 끝을 내고 쉬고만 있다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한 차례 그런 걸 겪었고 다시 시작하고 있다, 다시 탄생하고 있다, 다시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대방이 나에게 있어서 이렇게 좀 평화를 원해요. 평화롭게 뭔가 좀 지내고 싶다, 이렇게 좀 평온하게 지내고 싶다, 또는 이렇게 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지냈으면 좋겠다. 이게 어떤 관계이든 간에, 자, 재회를 원하시는 분이 재회 상대를 두고 이 카드를 뽑았다라고 하면, 이 상대방은 나와의 재회를 당장 시작하기보다는 우리가 서로 조금 편해졌을 때 재회를 하고 싶다, 혹은 편해졌을 때 대화를 먼저 하면서 재회에 대한 생각은 다시금 추후에 생각해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일 수 있는 거고, 현재 연인을 두고 이런 카드를 뽑았을 때 상대방은 아마 내 마이크가 끊겼는데, 하루라도 평화롭고 싶다, 그러니까 싸우기 싫다, 그러니까 좀
서로 조용조용히 지나가고 싶다, 갈등을 피하고 싶다, 아니면 서로가 이렇게 얼마나 사랑하고 애정하는지는 알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마음, 이런 바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이 지금 속마음에 약간 독특한 부분, 어찌 보면 뭐 독특하다고 할 수 없고 당연한 걸 수도 있기는 한데, 본인의 성 역할에 대한 카드도 나와요. 자, 우리 5번 분이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간에 상대가 남성을 두고 생각을 하고 카드를 뽑았든 여성을 두고 카드를 뽑았던 간에, 상대방이 만약에 여자다 그러면 나는 여자다워야 돼. 그리고 상대가 만약에 남자다 그러면 나는 남자다워야 돼. 남자는 이런 거야, 여자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고집 부리면서 안 좋은 상황에 야, 여자는 원래 이런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야, 남자는 원래 이런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여자의 역할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본인을, 그러니까 좋은 부분, 여성성에 대한 좋은 부분, 남성성에 대한 좋은 부분, 혹은 남성성에 대한 대중적인 역할, 여성성에 대한 대중적인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의 압박과, 어찌 보면 또 여기서도 나오지만 강박이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조금, 여자는 의뢰껏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어찌 보면 약간 참거나 본인을 좀 통제하거나 억누르려는 부분들도 보여지고요. 남자분이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적어도 남자는 이러이러한 거에서 뭐 울면 안 돼, 감정을 많이 표현하면 안 돼, 혹은 뭐 내가 이런 걸로 징징거리거나 힘들다고 하면 안 돼, 참아야지, 뭐 다 안아줘야지, 이렇게 뭔가 느끼고 있다거나, 남자라면 이런 일에 사소한 거에 흔들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뭔가 남자 여자니까 네가 참아라 이게 아니라, 남자 여자니까 내가 이렇게는 해야지 라고 나한테 화살을 돌리면서 그 기준을 너무나 높게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이 이런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카드들을 보면서 5번 분이 어떤 걸 조금 해주셨으면 하냐면, 예를 들어 5번 분에게 진짜 상대방이 소중한 관계라면, 그리고 현재 연락을 하고 지내거나 앞으로도 만들어 나갈 관계라고 한다면, 5번 분이 상대방한테 가끔은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어떤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칭찬을 해주시거나 대단하다고 좀 알아주시거나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 근데 이게 있어요. 야, 너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런 말은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상대는 본인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굉장히 많이 사로잡혀 있고, 어릴 때부터 그랬을지도 몰라요. 물론 이 타로 카드 몇 장으로 이 사람의 과거까지 우리가 단정 짓기는 너무 오바스럽지만 그랬을지도 몰라요. 이게 한순간에 요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카드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한순간에 바꾸긴 힘들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몇 마디로 변화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본인이 압박을 갖는 것에 대해서 어차피 압박 갖고 이렇게 행동할 텐데, 이거를 계속 질타하거나, 야, 너 왜 그래? 좀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봐. 좀 융통성 있게, 유도리 있게 좀 상황을 좀 보고 바라보고 얘기를 해봐. 대화를 해봐. 아니면 너 뭐 좀 그런 거 좀 내려놔. 뭐, 야, 그런 생각 좀 버려. 이런 것 자체는 이미 이 사람한테 잘 안 통할 거고, 이런 대화는 아마 자기를 공격한다고 받아들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억울할지도 몰라. 난 잘한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그래서 그냥, 야, 근데 넌 참 널 보면 이러이러한 부분을 정말 잘 해내더라. 혹은, 야, 근데 이런 거 보면 정말 남자답고, 막 정말 천상 여자고, 와, 진짜 이런 부분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혹은 너무 멋진 것 같아. 이렇게 조금 해주세요. 그러니까 억지로 생각 안 나는데 쥐어짜내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때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가끔 담백하게 이렇게 알아만 주셔도 이 사람은 내가 되게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더 잘할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 쭉 보면, 제가 이제 누구 속마음 이런 걸 올리다 보면, 저는 지윤님 뭐 연인이고 전 연인이고 이런 거 없어서 제가 지금 이제 뭐 1대1, 그러니까 영어든 일본어든 뭐 어떤 외국어든 그러니까 과외 받고 있는 선생님이나, 혹은 뭐 내가 가르치고 있는
내 뭐 수강생들이나 이렇게 대입해서 보는데 되게 재밌어요 이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잖아요. 수강생들이 막 여러 명인데 이 수강생은 1번, 이 수강생은 3번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연애에 대한 속마음이 아닐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해서 보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죠. 연인에서도 드러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어떤 연인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배려해주고 하는 거는 내가 진짜 이 사람에게 여자로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주려고 하는 건데 왜 몰라줄까? 누군가는 이럴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남자야, 내 여자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참고 희생하고 뭔가 이렇게 좀 아니면 이렇게 무거운 거 다 들어주고 이렇게 좀 아프다 그러면 거기까지 데려다 주고 데리러 가고 이러고 있는데 왜 이런 거 당연하게 생각할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친구 중에서도 유독 야 남자가 이래야지 이런 친구들이 있고 친구 중에서도 야 그래도 여자인 너가 좀 이렇게 다독여줘야지 하는 친구가 있고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열린 마음으로 우리 5번 분이 관계에 대입해서 한번 내 상황에 조금은 대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바라봐 보시면 지금 이 카드들의 조언을 활용하기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본인의 역할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크다. 하필이면 이 시기에 이 사람은 본인의 역할에 대한 부담감이 크고 이걸 잘해내고 싶다는 마음도 크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거를 본인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조금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상대는요, 내가 멋있고 예쁘고 내 외모 칭찬보다 이 사람의 내면에 대한 칭찬을 굉장히 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상대는 지금 아팠던지 아픈 사람을 케어해주고 있다든지 뭔가 이렇게 본인만의 속사정이 좀 있고 이게 지금 막 회복하려는 단계, 이제 그게 다 끝나가고 새 출발하려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5번 분이 알아주시면 너무너무 고마워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상대가 원하는 건 우리 관계 안에서 좀 평화예요. 평화. 이 사람은 좀 언쟁 안 하고 갈등 없고 이 평화를 지키고 싶어하는 바람이 정말 크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5번 분은 이 리딩을 들었을 때 뭐 참나? 뭐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나오는 카드들을 보면 5번 분은 이 상대방하고 되게 비슷한 선상에서 좀 평화주의자예요. 그렇게 좀 느껴져요. 카드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좀 다스리고 이렇게 조금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평소에도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거나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러한 상황들이 상대방과 맞아떨어질 때 이 리딩을 충분히 활용하실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5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